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가족, 우리 부모, 우리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갑자기 치매에 걸리거나 세상을 떠난다면 내 통장에 있는 돈은 과연 누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족이니까 알아서 찾아가겠지. 내 아들, 내 딸이니까 내 통장 돈 쓰는데 문제 없겠지.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은행 직원만 알고 있는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하는 법, 실제로 있었던 가슴 아픈 사례,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전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예방주사가 될 것입니다. 일부 사망 후 통장이 얼어붙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은행 계좌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배우자나 자식이 와서 찾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실제 상황은 충격적입니다. 사람이 사망하는 순간 그 사람의 모든 계좌는 거래 정지, 즉 동결됩니다. 예금이든 적금이든 자동이체든 전부 멈춥니다. 가족이라도 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행 입장에서는 이 돈은 상속 재산이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누가 진짜 상속인인지 확인하지 않고 돈을 잘못 넘겨줬다가 형제 간, 가족 간의 분쟁이 생기면 그 책임이 은행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행은 아주 엄격하게 서류를 요구합니다. 그럼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적등본, 인감증명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특히 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모여 누가 얼마를 가져갈지 협의하고 도장까지 찍어야 해요. 자녀끼리 사이가 좋지 않으면요, 시골에 있는 동생이 도장 안 찍으면요, 통장 안에 있는 돈은 몇 달, 몇 년 동안 그대로 묶여버립니다. 여기까지 듣고 놀라셨나요? 그런데 이건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2부 치매가 오면 더 심각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내가 갑자기 치매에 걸린다면, 혹은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면요, 사망보다 더 어려운 게 바로 치매입니다. 왜냐하면 살아는 있지만 본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장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자녀라도 배우자라도 그 어떤 사람도 치매 환자의 통장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치료비를 내야 하는데요, 어머니 통장에서 요양원비 내야 하는데요, 이렇게 사정해도 은행 직원은 정중하게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성년후견인 제도라는 걸 이용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이 치매 환자의 재산을 대신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죠? 하지만 현실은 또 녹록지 않습니다. 신청서 작성, 법원 심사, 전문가 조사, 후견인 지정까지 수개월이 걸리고 비용도 30만 원에서 100만 원 가까이 들 수 있어요. 그동안 병원비, 간병비는 누가 낼까요? 가족이 대출받아 쓰는 겁니다. 이 상황을 실제로 겪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 사례 첫 번째인데 어머니 통장에 손도 못 댄 자녀입니다. 부산에 사는 박모 씨는 치매 진단을 받은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통장에서 병원비를 꺼내 쓰려 했어요. 그런데 통장의 잔액은 충분했지만 은행에서는 본인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럼 어쩌죠? 성년후견인을 신청했지만 법원 심사에만 2달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병원비는 다 카드 빚으로 메꿨고요.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살아계신데 돈은 있는데 그 돈을 쓰지 못해 내가 고통받았어요. 이 사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3부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실전 행동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중요한 실전 팁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통장은 절대 묶이지 않습니다. 1. 통장 정보 정리하기. 가장 먼저 통장 정보를 가족과 공유하세요. 어떤 은행에 얼마 있는지, 계좌번호는 무엇인지, 중요한 비밀번호나 인증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노트에 메모해 두셔도 좋고 스마트폰 메모장에 정리해 두셔도 됩니다. USB에 저장해 놓는 것도 좋고요. 단 믿을 수 있는 자녀나 배우자와만 공유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악용될 수도 있으니까요. 2.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이용하기. 두 번째는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www.payinfo.kr 혹은 내 계좌 한눈에를 검색해보세요. 이 사이트에서는 사망한 사람의 금융정보를 가족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 통장, 연금까지 다 나옵니다. 단 신청하려면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해요. 지금 미리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3. 유언장 미리 작성해두기. 여러분, 유언장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 간 갈등을 막는 최고의 예방책이에요. 지금 유언장을 하나 써두세요. 정식으로 공증을 받거나 자필로 날짜, 이름, 서명을 쓰는 것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영상으로 남기는 방법도 요즘은 인정됩니다. 가족들끼리 얼굴 붉히지 않으려면 유언장이 꼭 필요합니다. 4. 공동명의 통장 만들어두기. 배우자와 함께 쓰는 공동명의 통장이 있다면 한쪽이 사망해도 다른 한쪽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 통장은 동결되지만 공동명의 통장은 생존자 명의로 유지됩니다. 단 공동명의는 예금보험 보호한도 문제나 소득신고 문제도 있으니 은행 직원과 상담한 후 결정하세요. 5. 후견인 제도 미리 신청하기. 마지막으로 치매가 오기 전에 후견인을 미리 지정해두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전 지정 성년 후견인이라는 제도인데요. 건강할 때 내가 후견인을 정해두는 거예요. 가까운 주민센터,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치매가 와도 문제없이 통장을 쓸 수 있습니다. 4부 마무리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드린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도 내 가족도 고생한다. 우리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루하루 아끼고 모은 돈이 나중에 가족에게 안전하게 전달되지 못한다면 그게 얼마나 억울하고 아까운 일입니까? 통장 속 돈이 은행에 묶여버리고 국고로 귀속되거나 형제간 싸움으로 흩어지는 일이 지금도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다르십니다. 지금 준비하시면 늦지 않습니다. 통장 정리하시고 유언장 한번 써보시고 가족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부모님, 형제,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가족이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준비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